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아트임팩트 대표 송윤일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저희 회사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올해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영상을 보여줄 만한 데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김에 저희 회사에 대한 영상 하나 먼저 짧게 보여드리고 그다음 저희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저희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윤리적 패션 편집 매장 DDP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매장 어떻게 생겼는지도 한번 보시고 또 저희가 제품도 좀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 보실 수 있으십니다. 아트임팩트 대표 송윤일이라고 합니다. 아트임팩트는 편집 매장 운영을 통해 100여 개의 소셜 브랜드를 온오프라인 채널로 유통하는 소셜 전문 벤더 회사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 브랜드들과 협업하고 있고요. 각 브랜드들만의 특별한 스토리가 담긴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에 관심은 많았지만 참여의 기회가 없었던 소비자들에게 소비를 통한 사회 문제 해결의 기회를 제공하며 가치 소비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저희 회사가 하는 일입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컨셉을 친근하게 제안하고 다양한 친환경 소재들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트임팩트가 추구하는 여러 가치들 중에서 환경 문제에 더욱 집중하고자 친환경 패션 브랜드 블루오브를 런칭하였고 리사이클과 천연 소재의 제품을 선보이며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트임팩트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소셜 브랜드들이 성장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보신 것처럼 이런 친환경 제품들, 윤리적 제품들을 편집 매장으로 보여드리고 이분들의 취지를 알려드리는 그런 유통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저는 원래는 전공이 이쪽이 아니었습니다. 패션도 아니고 유통도 아니었고 저는 건축공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도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현장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학생분들도 좀 계실 것 같고 일반인 분들도 계시지만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내가 창업을 하고 나서도 창업하면서 경험하는 것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조금씩 바뀔 수는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편집을 했고 유통을 하다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내 아이가 자랄 이 환경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점점 그쪽에 집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윤리적 패션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 회사는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미션과 비전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치 있는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편집 매장을 운영을 하는 것이 저희의 미션이고요. 또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서브로 생긴 저희의 미션입니다. 사업은 크게 가치 소비 편집 매장을 운영하는 것과 그리고 친환경 소재 패션 제품을 만드는 제조 사업으로 두 가지 영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한 3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행사 주관하신 사회연대은행에서 그 사회적 기업과 유통사업에 저를 뽑아주셔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지원받은 금액으로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이치라는 이름의 편집 매장을 운영을 하면서 2년차, 3년차에 유통망이 확대가 되고 올해는 이제 벤처기업 인증과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면서 블로브라는 브랜드도 런칭을 시키면서 사업은 성장을 하고 있고요. 매출도 첫 해에 한 1억 원 정도였던 매출이 올해는 한 15억 원 정도로 회사 규모도 점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18명 정도로 이루어진 회사이고요. 회사에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션이나 유통을 잘 몰랐지만 MD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또는 디자인을 하시던 분들이 합류해 주시면서 지금은 전문성을 갖춘 회사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6년도에 이치라는 편집 매장을 제가 오픈하게 된 것은
회사 생활을 저도 한 8년 정도 했어요. 건축 관련된 생활을 하면서 어, 이렇게 여행을 갈 때마다 해외에 되게 좋은 크리에이터들이 모여 있는 이러한 공간, 뭐 갤러리랄지 아니면 편집 매장 같은 공간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공간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창업을 하게 된다라면 이런 분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이분들의 작품을 보여드릴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DDP의 이치에 맞는 좋은 제품들을 선보이겠다는 뜻도 있고요. 각각의 브랜드들이 갖고 있는 스토리와 진정성을 알리면서 이분들을 프로모션 하겠다라는 뜻으로 이치라는 이름의 편집 매장을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왔던 외국의 공간들처럼 디자이너분들, 아티스트분들, 그리고 또 좋은 이 사회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분들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서 처음 시작이 되었고요. 그렇게 2000년도가 되면서 저희의 공간을 와서 보신 분들 중에 이 제품들 되게 독특하고 재밌는데 좀 더 확대해서 유통을 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이 들어와서 2000년도에는 현대백화점 그룹과 계약이 되면서 백화점 아울렛 쪽으로 유통을 확대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백화점에 매장이 있었지만 그냥 제품을 많이 판매하기 위한 일반 매장은 아니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백화점 내의 유휴 공간에서 브랜드를 알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딜럽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는 패션 제품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때마다 이런 제3국가의 아이들을 돕는 일도 하고 있고, 또 저희 좀 전에 발표해주신 이경재 대표님처럼 되게 오랫동안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많이 안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셨을 때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쇼룸이나 공간들이 좀 부족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매장 내에서 취재도 하시고 또 소비자분들과의 만남도 가지시고 워크숍도 하면서 본인이 하는 일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만들어 드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업을 확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결국 결이 맞지 않는 파트너하고는 오래 갈 수가 없더라고요. 백화점이라는 곳은, 본사는 요즘에 뭐 CSR, 사회공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꼭지를 뭔가 좀 담고 싶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지만, 백화점에 계신 점장님이나 층 담당 MD님들은 매출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야지만, 매출이 나와야지만 성과급도 받으시고 승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저희가 이런 행사 하려고 할 때마다 되게 오셔서 이거 언제 끝나냐, 빨리 치우고 제품 깔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지 않다 보니 백화점 내에서는 매장을 오래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이라는 사업에 대한 공고가 나온 것을 확인을 하고 이 정보를 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저희를 이렇게 1년간 이렇게 쭉 지켜보시던 이쪽 친환경 패션을 오래 하시던 분이 이런 사업이 있으니 같이 한번 준비해서 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주셔서 3년 차가 되면서 패션 분야 중에서도 저희가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 쪽으로 사업을 확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1차년도, 2차년도에는 그 윤리적 패션이라는 분야가 저희 핵심 분야는 아니었거든요. 저희는 저희 공간 내에서 이런 창작가들을 지원하고 또 뭔가 이 사회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사회적 기업가 분들의 제품을 유통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었는데요. 사업이 2년차, 3년차 이렇게 흘러오면서 우리의 사업 중에서 처음에 1차년도에 패션 말고도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었던 분야 중에서 사업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고, 그 사업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만 나가는 것이 아닌 그 중에서 어떠한 가치를 발굴하고 그 가치에 집중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던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딸이 태어나고 우리 딸을 위해서도 내가 사업적으로 되게 존경받는 아빠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딸이 자라고 나는 이 환경을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공부도 하게 되면서 지금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DDP의 윤리적 패션 편집 매장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기회들이 생겼어요. 제주공항 면세점에서도 이런 제품들을 좀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제주도를 가신 분들은 무조건 다시 서울이나 뭐 자기 지역으로 부산이나 인천이나 돌아갈 때 뭐 부산 같은 경우는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겠네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시잖아요. 비행기 타고 올 때 무조건 거쳐야 되는 곳이 제주 공항이잖아요. 근데 공항에는 면세점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JDC 면세점이요. 인천만 해도 뭐 롯데도 있고 신라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주에는 이렇게 면세점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이 면세점에 저희 2평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2평의 공간 내에서
상당히 생각보다 매출이 잘 나와서 저희 회사가 이렇게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함께하는 브랜드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그 공간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에코, 친환경 관련된 행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저희를 많이 찾아주세요. 함께 와서 이런 취지도 알리고 제품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1년에 두 번씩 에코 패션 페어를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한 70평 정도의 공간에 한 50개 정도의 브랜드가 한꺼번에 이렇게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갖고 29cm에서도 저희가 인간과 지구를 위하는 착한 제품이라는 컨셉으로 해서 기획전을 한 적도 있고요. 또 SK 스토어라든지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이런 제품들을 많이 찾으셔서 저희가 제품들을 많이 선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에코파티 메아리, 비건 타이거, 제리백, 콘삭스, 에이드런, 세리그라피 등등 혹시 이런 브랜드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브랜드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리사이클, 업사이클, 친환경, 윤리적 패션, 공정무역 이런 브랜드들이거든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브랜드들이 점점 더 알려지고 또 소비자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 회사가 이렇게 하는 일이고요. 그 중에서도 친환경 제품들에 대한 이런 협업하고 싶다라는 의뢰가 많이 왔었어요. 저희가 콜라보 프로젝트들을 16년도부터 1차년도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콜라보 제품들을 처음에는 그쪽 브랜드의 제품들로만 만들다가 좀 더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를 하고자 올해는 푸른 지구라는 뜻을 갖고 있는 블루 오브라는 브랜드로 저희가 브랜드를 직접 상표 등록도 하고 제품도 만들고 있습니다. 리사이클 소재, 천연 소재, 바이오매스 등의 친환경 신소재를 활용해서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리사이클 소재라 함은 버려지는 자원을 되살린 이런 소재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모델이 입고 있는 수영복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건져 올린 이 폐어망을 녹여서 다시 만든 리사이클 나일론이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는 지갑 같은 경우에는 버려지는 소가죽, 이렇게 뭐 쇼파라든지 지갑 만들고 나서 이렇게 테두리 부분은 버려지잖아요. 그렇게 버려지는 가죽을 갈아 가지고 온도와 압력을 가해서 압착을 하면은 이런 재생 가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생 가죽류로 지갑과 핸드백이나 이런 숄더백 같은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1% for the planet이라고 해서 판매 금액의 1%를 저희가 환경단체에 직접 기부하는 NGO 단체의 멤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친환경 소재에 대한 R&D를 통해서 좀 더 이 디자이너 분들이 더 많은 소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개발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이러한 연구개발을 하려는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중기부 사업에 올해 선정이 되어서 버려지는 바나나 껍질을 활용을 해서 제품들을 좀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뭐 삼배 같은 소재로 옷 지어 입고 그랬잖아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 바나나가 많이 있었나 봐요. 파인애플도 있고요. 그래서 바나나와 파인애플 소재로 만든 옷을 전통 의상으로 입고 있고 요즘에도 뭐 명절이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입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친환경 브랜드인 피플트리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여기 그 엠마 왓슨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를 해서 만든 드레스가 있어요. 이 드레스도 바나나 소재로 만들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생소한 소재이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스위스의 바나나텍스라고 하는 소재로 가방을 만든 제품들이고요. 우리나라도 제주도에서 바나나가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꽤 많은 바나나 줄기라든지 껍질이 폐기가 되고 있고요. 근데 그런 그 폐기물로 이렇게 실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실을 구해서 제품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물론 아직까지 대량화 양산화 되기에는 시장이 작기 때문에 저희가 제품으로서 이렇게 판매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높아서 지금 양산 제품으로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폐기되는 이런 자원들을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다양한 디자이너 분들하고 이렇게 뭐 웨딩 드레스도 나올 수 있고 뭐 수영복도 나올 수 있고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자켓 같은 옷들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3개월 전에 바르셀로나에 갔다 온 이야기를 좀 잠깐 들려드리려고 해요. 여기 왜 갔다 왔냐면요.
올해부터 저희가 더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한 100여 브랜드의 디자이너 분들이 저희하고 함께 해주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외국의 이런 사례를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 소재를 구하기도 되게 힘들어 하시고요. 그리고 이 구한 소재를 가공을 한다거나 염색을 하고 싶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쓰고 있는 이 명암 제거 같은 경우에도 명암 제거 놓고 나왔네요. 네. 저기 있는데요. 네. 이 명암 제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살린 재생 소재잖아요. 일반적인 어, 가죽하고 물성은 거의 비슷하지만 가공할 때 약간 이런 가공 방법에 있어서의 이런 좀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공장에 이런 공방이나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갖고 가서 작업실 써 드리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면 되게 싫어하세요. 왜냐면 익숙치 않은 소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또 경험을 쌓고 하려면은 시간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되게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소재, 친환경 소재를 써보고 싶어 하는 디자이너 분들은 공장 찾기에 되게 바쁘고 소재 찾기에 되게 바빠요.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저희 회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려면 또 저희가 그런 소재들을 가공할 수 있는 설비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ITMA가 이러한 그 패션 관련된 설비를 전시하는 국제 전시회이고요. 4년마다 한 번씩 유럽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페어인데 마침 올해 바르셀로나에서 열려서 저희는 장비들 중에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터를 보러 갔었어요. 왜 DTP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좀 뒤에 설명을 좀 드리고요. 가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저 바르셀로나 태어나서 처음 가봤는데 여기에 전시장 가보니까 보통 요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 요 칸 하나 정도가 코엑스의 보통 홀 하나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거의 한 10개 정도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코엑스에 있는 A홀 또는 B홀의 한 10배 정도 되는 공간에서 다양한 전시들이 열리고 있었는데 되게 신기한 업체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익숙한 업체 중에 되게 사람들이 북적이던 부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 부스가 HP의 부스였거든요. 보통 여러분들 HP 아시죠? HP는 컴퓨터와 노트북 이런 것도 많이 만드는데 HP에서 프린터도 많이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북적였던 이유는 뭐냐면 올해 처음 HP에서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터를 출시를 했어요. 이미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터는 앱손이 꽉 잡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 되게 많은 데들이 이미 선점을 하고 있는데 왜 HP가 올해 시작을 했는지는 요 뒷장에 이야기가 나오고요. 제가 나가서 되게 많이 본 것 중에 하나가 GRS, 글로벌 리사이클 스탠다드 이런 마크를 인증 마크 혹시 본 분 계신가요? 또는 요 아래 오코텍스라는 인증 마크를 본 적 있으신가요? 여기 나와 있던 부스 중에 절반 이상이 한 3분의 2 정도 되는 부스들이 이러한 꼭 요 두 개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인증들을 다 달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 바나나 섬유 만들어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이 섬유를 인도에서 수입을 했었거든요. 인도에서 수입을 하다가 나중에는 필리핀에서 수입을 했는데 인도가 제일 저렴했어요. 구글에다가 바나나 얀이라고 쳐보니까 인도의 인디마트라고 하는 그 알리바바 같은 인도의 큰 마켓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주문을 해서 샀어요. 거기가 제일 저렴하기도 하고. 근데 산 실을 우리나라 그 성분 의뢰하는 데다가 해보니까 바나나 성분이 절반 이하도 안 들어있어요. 가짜인 거예요. 가짜를 샀는데 어떻게 환불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인도인데 그래서 진짜 친환경 제품을 이렇게 사는 게 되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진짜 친환경인지 가짜 친환경인지 알 수 있겠어요.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글로벌 인증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업체들은 이런 글로벌 인증을 많이 달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저희 그 코엑스에서 친환경 대전 지난주에 했었었는데 코엑스 친환경 대전에는 이러한 인증 마크를 달고 있는 회사가 거의 없더라고요. 몇 개 회사는 있었어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족시키려면 이런 인증도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바르셀로나 가서 보고 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거 이게 뭐냐면 실을 넣으면 실을 내가 원하는 디자인에 맞게끔 이렇게 딱 부분 염색을 해주는 기계도 있었어요. 되게 신박하더라고요. 기계 되게 크지도 않은데 하여튼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이런 설비들을 좀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간에도 순차적으로 좀 이런 설비들을 좀 들여놓고 싶은데요. 운이 좋게 HP에서 HP 그 R&D 센터가 바르셀로나에 있었는데 보시면은 여기 라지스타 R&D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 외에 가장 큰 R&D 센터가 여기 바르셀로나에 있더라고요. 여기 R&D 센터에 버스 타고 한 30분 정도 가니까 있었는데 좀 초대를 받을 수 있어서 가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스에서 보였던 설비의 내부도 많이 보여주시고
회사가 58조나 하는 회사더라고요. 엄청 큰 회사였는데요. 직원도 5만 5천 명이나 있고요. 아이고. 근데 그 HP에서 이 인더스트리 4.0,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을 대비를 하면서 진출한 분야 중에 하나가 텍스타일 분야였습니다. 섬유 산업이 저도 이렇게 보기 전엔 잘 몰랐는데 섬유 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좀 이렇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도 글로벌리 하기에는 뭐 SPA 산업이 발전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발전하고 있는 사업이었고 그 중에서도 HP가 이런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트를 산업에 진출한 이유는 시장이 커지기도 했지만 이 친환경 기업으로서 더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쇄, 잉크 쪽에는 친환경적인 기술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패션 사업에서도 염색을 하는 공정, 이 전체 패션 공정 중에서 염색 공정에서 수질오염이 많이 되거든요. 해양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염색 공정을 우리가 개선을 해서 친환경적인 공법으로서 패션 산업에서 포지셔닝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산업에 진출하겠다라고 밝힌 게 올해였었고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이 R&D 센터에서 밥도 맛있는 거 막 주고 하면서 이런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원래 HP는 우리가 잘 몰랐지만 프린터 잉크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예전부터 친환경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도 설명을 들으면서 알게 됐는데요. 혹시 라텍스 프린터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도 여기 가서 처음 들었는데요. 라텍스 프린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수막, 여기 뒤에도 지금 현수막 걸려 있는데요. 이런 현수막을 만들 때는 실외에 있는 이런 옥외 건건물을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집에서 사용하는 잉크젯이나 이런 걸로는 색이 다 금방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특수 잉크를 보통 피그먼트라고 하는데 피그먼트를 활용한 프린팅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그 프린터에서는 솔벤이라고 하는 발암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솔벤 성분을 대체할 라텍스라는 고무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물론 비싸대요. 일반 솔벤보다 한 2배 정도의 이 잉크 가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라텍스 프린터는 딱 친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라텍스 프린터의 점유율이 크진 않지만 이런 기술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었고 텍스타일 분야로도 이런 기술 보유하고 있는 친환경 기술을 더 확대를 해서 넓혀가고 있다라는 설명을 듣고는 앞으로 이런 그 보통 디자이너가 디자인하고 생산하고 소비자까지 가는데 한 100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제 온디맨드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 때는 48시간 내에 딜리버리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는 제가 DTP 설비를 사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사무실에 DTP 설비가 들어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칠염이나 나염 공정이 이렇게 다양한 공정을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환경 오염을 많이 시키는데 DTP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이렇게 그려서 정말 저희가 종이에다가 이미지 찍어내듯이 딱 필요한 부분에만 딱 필요한 잉크를 분사를 해버리기 때문에 낭비되는 이 잉크가 거의 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공정의 85%가 단축되면서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폐수의 99%를 단축시킬 수 있는 이러한 핵심 공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나 이 패션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장이 점점 중국이나 대만이나 이쪽으로 많이 뺏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션 산업과 이 4차 산업혁명 정부에서 많이 요즘 지원해 주려고 하고 밀고 있는 이 사업에 뭔가에 저는 좀 접점을 좀 찾고 싶었는데 그 접점 중에 하나가 패션이 디지털화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요즘 스캔도 하고 뭐 기계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제가 주목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DTP였었고요. 그래서 저도 유럽에 나가서 봤던 것처럼 오코텍스라든지 뭐 GOTS라든지 GRS라든지 이런 인증을 우리나라에서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대구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한 10개 정도의 기업들이 이러한 인증을 하나씩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받고 있었고요. 이 DTP 관련해서는요. 이미 뭐 오가닉 코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미 인증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DTP 분야라든지 이쪽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그 기업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미래를 준비를 하기로 해서 이제 이런 인증을 다 2주 후에 저희가 와서 심사를 받을 예정이고요. 이런 설비를 마련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기계 되게 커요. 이거 차 한 대만 하거든요. 되게 크거든요.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비가 한 1.8m? 하여튼 뭐 거의 2m 가까이 되기 때문에 되게 커요. 옆으로도 크고. 그러려면 사무실이 조그만 데서는 이렇게 못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고민하다가 공장을 질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성수동에 있는데 저는 공장을 지르면서 공장 아무데나 못 만드는구나라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개포동, 청담동 뭐 이런 데는 못 만들고요. 공장을 만들 수 있는 동네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성수동은 공장이 가능해서 지금은 성수동에서 사무실 겸 그 공장을 사용할 수 있는 52평의 그 공간을 질러서 지금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공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커 스페이스로서 다양한 디자이너분들이 오시면 이런 설비들도 좀 같이 써보고 또 저희 미싱도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제품도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샘플 만들고 나면 이제 그 샘플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봉제 공장 가면은 많이 만들어 주시는데 이 샘플 만들기까지를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디자이너분들이. 그래서 좀 같이 만들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었고 특히나 스마트 공장이라는 이야기 좀 들어보셨나요? 정부에서 스마트 공장으로 재래 공장들을 바꾸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예산을 많이 이만큼 책정해 놓고 이거 받아갈 그 기업들 많이 찾고 있는데 신청을 많이 안 하세요. 왜냐면은 보통 한 50% 정도 지원해주고 50%는 자부담인데 이 스마트 공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금까지 잘 쓰던 기계 다 버리고 새 기계 사거나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또는 이제 그 공간 내에서 공간을 더 늘려서 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 섬유업 하시는 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공간을 늘리기 힘드시고 있는 공간에서 쓰려면 쓰던 기계를 버리고 새 기계를 사야 되는데 그렇게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데는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공장 사업도 저희 이쪽 방향으로 좀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간 내에서 만든 DTP 여기 보시면 이 가방이 그 페트병을 녹여서 만든 리사이클 폴리 원단을 구입을 해서 그 원단에 DTP를 찍은 원단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원단들을 찍을 수 있으니 저희 공간에 오셔서 콜라보레이션 가능합니다 라고 보여드리려고 이번에 친환경 대전 일주일 전인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저희가 현수막을 걸어놨잖아요. 걸어놓은 건데 이렇게 생긴 현수막이었거든요. 앞으로 GRS 인증받은 원사를 DTP 이 원사를 이용한 원단을 구입해서 DTP 찍고 봉제하고 유통하는 이 전 과정을 저희가 인증 제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현수막도 저희가 리사이클 폴리 원단에 찍은 거예요. 저희 DTP 기계로.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여기다가 걸어놓고 있었고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이쁘다고 사가신 분이 계세요. 저는 이거 사가실 줄 몰랐는데 그래서 앞으로 아티스트 분들도 아트웍을 하시면 그거를 저희한테 서버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프린팅을 해서 보내드리거나 또는 저희 공간으로 오셔서 그걸로 뭐 요즘에는 그 패브릭 포스터도 이렇게 많이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패브릭 이렇게 캔버스 저기 틀에다가 걸어놓으면 액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실 수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가방을 만들 수도 있고 뭐 블라우스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하고요. 앞으로 저희 회사의 최종 목표는 저희가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저희와 함께하는 이런 윤리적 패션, 친환경 패션 하시는 분들이 더 성장하실 수 있고 그분들과 함께 이 생태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에 사원이 있어요. 사원이 뭐냐면 저희는 스치면 콜라보거든요. 그래서 스치면 무조건 이렇게 잡아가지고 같이 뭐 하자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콜라보레이션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글로벌 친환경 기업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비콥이라고 해서 이제 글로벌리한 이런 사회적 기업 인증 제도에도 관심이 좀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매출 목표가 100억 정도예요. 이 정도의 매출을 이루어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환경에 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느 정도로 더 성장을 하는 것이 맞는지는 좀 고민이긴 해요. 파타고니아 매출이 1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저희가 1조까지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건 뭐 오늘 주제하고는 좀 약간 상관없는 얘기지만 사업을 하다 보니 내가 매출 목표를 크게 잡으면 잡을수록 내가 그만큼 제 인생을 사업에 갈아 넣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제 개인 시간은 없어지는 거고 딸과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100억까지는 사명감을 가지고 저는 회사를 더 확대를 시킬 것인데 그 이후의 방향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한 3년이나 5년 후에 저의 강연을 또 들으러 오시면 그때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회사가 더 성장할 때까지는 더 열심히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